역사는 드라마 CNTV. 인문관리요? 인사들 먹고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주식에 올인하고 언제가 될지 모를 최고점 돌파를 기다린다는 개미들. 그런가 하면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주식에 올인하고 무기력과 우울의 늪에 빠져 지낸다는 개미들도 있죠. 모두 주식 투자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공부 없이 손을 댔다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경참이 없으면 망한다, 먹을 게 없어도 망한다, 힘을 남겨놓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했던 손자의 말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힘을 비축해 놓아야 되고요.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 병법 그 9번째 장의 문을 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처음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오는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평화 공식에 기반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그 재집권을 노리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낼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24시간 안에 내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난 7월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무려 한 5년 만에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희생자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등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이런 서방 국가들의 지원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화를 좀 재개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죠, 진짜 그러니까요. 전쟁은. 이건 주식을 떠나서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정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협상의 의지를 열어놓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전 이후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조금 반영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래 좀 차트를 보시면은 어이구야. 뭐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확 찌르는 똥침 차트 아닙니까?
보니까 이거. 완전 암벽 등반이네요, 진짜. 네. 최근에 이 이슈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기업인데 현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입니다. 현 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있는 기업이고요. 산업기계 그리고 소방 특장차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종전을 앞두고 이 기업이 건설, 토목, 자원 뭐 이런 것도 다루다 보니까 네.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S라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네. 네, 보시면 어우, 좀 똑같아. 아니 왜 이런 기업만 지금 몰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이거 기업은 어마어마한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 S는 국내 1위의 아스콘 제조 기업입니다. 아스콘이요? 네. 아스파트 콘크리트라고 아스콘이라고 네. 하는 거죠.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해외 사업 발굴과 수주를 기획하고요. S는 현지 기술권 확보와 제조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네.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호. 이 기업 좀 주목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건설 관련주들을 들썩이게 한 이슈가 있다고 그래요? 네, 물론 뭐 해외 이슈도 있겠지만 국내 이슈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한 14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대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최근에 이거 미친 듯이 올랐는데요? 이 기업은 이국공영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 네.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오. 위로 치고 올라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정수 처리시설공사, 도량공사, 철도공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목적 댐 관련 이슈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에 저 빨간 줄 하나가 지금 올라갔다는 표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이 거리랑 폭발 양대 장공. 다만 네. 건설 업종의 대부분 차트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위에 부딪히는 매물대 구간이라든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차트를 관찰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엔 삼시멘트 차트도 한번 볼 건데요. 네, 기초공사에 쓰이는 시멘트 대표업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네. 이 차트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전에는 거리량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잘 보시네요. 밑에 네네. 부분이 거래량을 나타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에만 터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기업의 특징은 대주주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대주주가 꽉 쥐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계속 돌려치기를 한 거죠. 돌려치기. 네. 아, 전문 용어인가요? 네. 전문 용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네. 손바뀜이라고도 하고요. 손바퀴. 사실 건설주는 어떤 주식이 되게 유명한지 뭐가 대표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약간 짚어주신 이 종목들은 좀 약간 한번 좀 적어놔야겠어요. 오늘 대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예. 그러려고. 이 네네. 오늘 대본은 아주 그냥 공부하기 안성맞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놓고 가지 마시고 챙겨가시고. 자, 국내외 이슈로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였던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건설 경기는 근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 같은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건설 경기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있어요. 예. CBSI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기준선을 100을 두고요. 100 아래로 가면은 비관적인 거고, 그 100 위로 올라가면은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딱 기준점이네요. 네. 1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전부 100 아래인데요. 네. 최근에는 계속 100 아래죠. 그러네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실적이 그런 이슈와 함께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반영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네네. 그럼 이 기준치가 80 이상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0 근처까지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 100이 됐을 때 살 거야 라고 기다린다면 아이고야. 네. 그러면 이제 뒤늦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요즘 좀 그럼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금 해외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슈도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어딘지를 살짝 맡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홍 소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쌀 때 사라. 지금 싸거든. 사야 돼. 지금. 홍초 필요하는 제 친구도 그런 얘기 해요. 쌀때 사는 어머니 제일 싸요. 이랬잖아요. 참 저도 옆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제대로 공략하려면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 어디서 합니까? 바로 여기죠.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오늘 화끈하게 시원하게 힌트 한번 주시죠. 그야말로 초강력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도망 빨리. 됐어요 이제? 만족? 됐어. 나 이제 어떤 길인지 알겠어. 100% 만족.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분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었어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동네 주민 한 분이 진짜 이러시더라고요. 나 반도체 하나도 몰랐는데 방송 보고 알았잖아. 리액션을 이렇게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반도체 특강 너무 좋았다는 이 주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설주도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막 종목을 그냥 뭘 살까요? 이게 아니라 이제 구조와 특성을 근본부터 파악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밸류체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건설 대형주라고 하죠. 대형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중소형 건설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또 아래 하단 밸류체인에는 여기에서 수주를 받고 일하는 하청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나열이 된다. 그리고 도로나 항만 그리고 철도 같은 건설 SOC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대형 건설사부터 좀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건설 그리고 대건설, GH건설 그리고 HG 3대 산업개발 그리고 DNC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아파트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아마 저 중에 하나 살걸요? 그렇죠. 사시는 공간이 그 아파트 이름들 있잖아요. 왜? 그리고 이런 대형 건설사의 특징이 뭐냐면 직접적인 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해요. 네. 그 시총이 또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무겁겠죠.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대형 건설사를 건설 경기 흐름에 따라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발표로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움직였던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때 보면 쫙 이렇게 올라가네요. 물론 대형주이긴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이야기드렸던 정책 발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소형 건설주들을 볼 차례인데요. 동건설, 아키스 동서, 일건설 등이 중소형 건설사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단기적인 재료나 이슈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비슷하네요. 역시. 이야. 네, 왼쪽이 일건설이고 오른쪽이 현건설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 폭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동일 기간 고점까지 중소형 건설사인 일건설은 약 160% 오른 반면에 현건설은 30%밖에 안 올랐죠. 아하.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이슈인데 반응은 중소형 건설사가 훨씬 더 크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 일명 우리 불나방들은 화끈하게 내리고 화끈하게 오른다. 네. 이런 표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네요. 자,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특징을 차트와 함께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건설사 하단 밸류체인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설사 하단에는 공사 작업에 따라 특화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사 순서를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땅을 다지는 토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토공사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로
털골 구조를 가지는 골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본격적인 건설 이 과정에 쓰이는 중장비가 그리고 기계가 투입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창호나 바닥재 같은 내부공사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벽지도 해야 되고 이 마감공사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로 나뉘고요. 토공사, 그리고 골조공사, 건설기계, 내부공사, 마감공사 이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렇다면 상황별로 어떤 카테고리 산업이 또 수혜를 입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땅 다지기부터 해당 주거지역 주변으로 모두 도로 재정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토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는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건설 SOC, 우리가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까지도 모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재건되기 때문에 토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모두 수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다음으로는 이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기에 실내 인테리어가 유행이었잖아요. 엄청 유행해요. 밖에 못 나가니까 맞아요. 집에서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내부공사, 마감공사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라서 재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건설 기계가 수혜라고 보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설 산업의 구조 또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설사의 하단 밸류체인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있다고요? 네, 아까 홍 소장님이 처음에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전기,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공항 이런 건설 SOC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GTX 신설이나 신규 공항, 고속도로 이런 건설 같은 걸 토공사, 골조공사, 건설기계 기업들과 건설 SOC가 모두 함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 이 건설 산업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건설주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올라간 가격은 시장 가격은 안 그쵸. 떨어지잖아요. 기업들은 시장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즉 마진이 많이 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보통 자기 자본 100%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네네. 대부분 뭘 하죠? 투자받아서? 그렇죠. 남의 돈으로 하잖아요. 은행 돈이나 증권사들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주택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주택을 지을 때 금리도 싸져 있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마진도 많이 남고 부담 없이 지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밑바탕이 깔리면 건설 경기는 당연히 호황이 한번 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분양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최고 49층 그리고 2173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네. 가장 위험한 단어가 고평가 논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좀 거품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새로운 투자 대상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 못 올랐던 네,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바닥을 팍팍 기고 있었던 많이 기었던. 네, 그러한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그 좀 달렸던 이런 종목들은 좀 쉬고 못 달렸던 종목들이 이제 좀 네.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설주 좀 기대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달렸던 그리고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자금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이탈된 자금이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를 벅벅 끼고 뭐 안 가고 이런 섹터들 많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명분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이 건설 경기 같은 건설업은 같은 경우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많고요. 다만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 이상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기운 빠지게 하는 네. 낙폭이 있을 거고요. 그 낙폭 속에서 나를 또 지치게 하는 횡보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면은 나중에 중장기 이상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로 매수 타이밍을 그 올라가는 과정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시간 함께 투자하는 이런 좀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진짜 허벅지를 엄청 찌르게 돼요, 막. 대부분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주식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사자마자 오를 거라는 기대심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투자는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운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사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다던가 네. 이런 운이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렇게 느낀 적 많았는데. 그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많이 망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까지 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상복 입고 왔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도 저는 망해도 좋겠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왜요? 지금 보니까 양천구 목동 6단지 지금 재건축된다잖아. 영창동 그 근처 아니야. 뭐 콩콩우리라도 떨어진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기다려봐야 네, 아. 몇 돈내는데요 뭘. 자, 알겠습니다. 오늘 홍주연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의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건설주를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 우리 개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서 대표님, 오늘 화끈하게, 시원하게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오, 아니 그래요? 점점 힌트가. 아니 복구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강력한 힌트야. 네, 갑자기 왜 한숨 쉬어요? 네, 맞잖아 내 말이. 네, 아주 강력한 힌트. 그 신기로 제가 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초강력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빨리. S와 함께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이다. 오. 아스콘 사업을 공동으로. 네, 됐어요 이제? 만족해요? 됐어. 만족해요? 나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알겠어. 100% 만족. 알겠습니다. 네. 자,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주원 전략가의 전략주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전략주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니 오늘 두 분 짰어요? 네. 아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그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한두 개냐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아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추가로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더 줘봐요.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 관저에 대한 공사를 수행했어요. 아 이 기업이? 네, 신축 공사를 했어요. 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기업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286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우크라이나 대상을 아는 사람 없어요? 저는 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병법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10번째 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병법!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 약 1조 1,500억입니다.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대시세력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는 저도 한번 날개 짓을 한번 같이. 야, 펄럭이고 싶은데 야.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화끈하게 뜨겁게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전략주는요. 이런 데서 안 돼요? 네, 방송 여기서 마치고